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올해는 5, 6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을 이른 때부터 조금 찾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예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판매량이 급증한 보양식 중 하나가 낙지라고 하는데요. 삼계탕과 장어구이에 비해서 낙지는 조리법이 다양해서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낙지를 메인으로 하는 요리뿐만 아니라 낙지를 넣으면 국물이 또 진해져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낙지를 즐길 수 있는 것 바로 이분들 덕분이겠죠? 네, 매일 밤 11시에 출항해서 낙지를 잡고 새벽에서야 돌아오는 어민들인데요. 보성의 보물, 낙지를 건져 올리는 그 생생한 현장을 전국시대가 동행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늦은 밤, 방송국을 출발해 도착한 곳은 보성? 어라, 항구네요? 밤이 돼야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곳.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해, 빨리 와. 낙지 잡으러 가게. 대한민국 국민 보양식 낙지. 낙지 조업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낙지 잡으러 함께 가보시죠. 천혜의 뻘을 품고 있는 보성 등량만. 늦은 밤이 되자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장님과 선원들입니다. 뭐해, 빨리 와. 낙지 잡으러 가게. 얼른 와. 매일 밤 11시가 되면 출항하는 진명호. 낙지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밤에 작업을 해야만이 아침에 오전 입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야행성인 낙지 덕에 남들은 곤히 잠든 늦은 밤 조업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어민들 생계 책임지는 귀한 낙지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바다에 나간다고 합니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 5월 29일 낙지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등량만 낙지 목장에 암컷 낙지 5,000마리를 방류했는데요.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5,000마리 정도 우리 앞바다 등량만 앞바다에다 방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우리 경제가 다 크 아닙니까? 이번 방류로 등량만 해역에는 50만 마리의 성숙 낙지가 서식하며 황금어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성 우암항에서 20분을 달려 포인트 도착. 자, 낙지 잡으러 갑시다. 불을 환하게 밝히고 본격적인 낙지 조업에 돌입했습니다. 첫 통발이 올라오자 선장님의 손이 분주해지는데요. 낙지 조업은 무엇보다 빠른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빨리 해야 빨리 집에 가지. 빈 통발만 올라오던 그때 통통한 첫 번째 낙지가 올라왔습니다. 와, 낙지 크기 좀 보세요. 거대하다, 거대해. 선장님, 보성 낙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낙지가 얼마나 연하가 봐줄 거예요. 이렇게 연해가지고 맛있어요, 낙지가. 상처 없이 매끈한 통발 낙지는 힘도 최고. 이거 낙지랑 팔씨름 대결인데요. 예전에는 서도 힘들어가지고 농사일 못하면 낙지 먹기 어렸어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 한 마리는 탈출까지 감행 중입니다. 통발에 미끼를 넣고 바다에 뿌려두면 먹이를 먹기 위해 낙지가 통발로 들어가는데요. 통발을 재빨리 걷어올리고 낙지를 꺼낸 뒤 빈 통발에 뭔가를 넣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 아버님 지금 뭘 안고 계실 거예요? 낚시 미끼 담고 있습니다. 미끼로 지금 뭐 넣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칠기라고요. 낙지가 이 냄새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왜 살아있는
얼마만큼 더 넣어요? 살아있어야 맛있잖아요. 우리도 아이고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지 이 안에 무시하게 맛있잖아요. 밤새도록 통발을 바다에서 건져야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하신 몸 낙지. 그런데 통발은 언제 바다에 넣으신 거예요? 한 10일 됐어, 10일. 한 번의 작업당 사용되는 통발의 개수는 평균 120개, 최대 약 150개의 통발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요거 두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줄씩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낙지 조업은 분업화가 속도를 살린다는데요. 선장이 통발에서 낙지를 꺼내면 선원 한 명이 빈 통발에 미끼를 넣고 다른 선원이 통발을 정리합니다. 한 줄에 잡히는 낙지가 금방 한 70마리 정도 잡혔으니까. 이제 70마리나 잡혔어요? 네. 그럼 오늘 좀 만선의 꿈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지요. 항시 만선이지요. 어선 한 척이 반나절 작업을 하면 하루 평균 80kg의 낙지를 잡습니다. 40년 경력의 낙지잡이를 자랑하는 베테랑 선장님과 선원들입니다. 지금은 통발을 던질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님이 배를 급하게 돌리는데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반대 방향 잡으러 가는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한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뱃사람들은 들고 나는 물때에 따라 부지런히 바다로 향합니다. 드디어 한 줄 작업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도 잠시. 통발을 채우고 끌어올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어선 가득 만선의 꿈을 안고 다시 이동합니다. 이때 진명호를 찾아온 마을 이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면 끓여주려고. 이장님이 진명호 선장님과 선원들을 위해 낙지라면을 끓여주러 왔습니다. 그럼 왜 까시는 거예요? 따블 해야 돼. 갓 잡은 낙지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낙지부터 끓는 물에 넣습니다. 간식으로 라면 끓여주려. 바람 불고 그럴 때 바람 안 불면 진짜 바다가 좋아. 바다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장님표 낙지라면. 낙지를 나는 오늘 안 갖고 왔어. 혹시 없지 않아? 간식이 없냐? 낙지부터 하나 먹을라요. 그냥 낙지게. 에헤. 한번 왔어. 피로를 싹 다 풀어주는 별미입니다. 낙지가 한참 되고 막 구멍이가 벗겨져.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라면 잘 끓여놨지? 네. 모처럼의 여유입니다. 내가 지금 59이니까 17살 됐다 무슨 몇 년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생활이 궁핍했지. 이러니까는 학교도 많이 안 다니고 그냥 바다에 다니게 되고 종사하게 되고 바닷가니까. 배 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총 타봤자 한 1년이나 탔나. 직장 생활하고 기농하고 여기 이제 배를 좀 타고. 이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돈, 머니. 난 저는 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이. 일단 사람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 가족이죠.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랄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받은 낙지
키로에 한 33,000원 정도만 나왔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는 진명호 식구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진명호도 항구로 돌아오는데요. 오늘 좀 많이 잡으셨어요? 아, 오늘 많이 못 잡아요. 왜요? 줄수를 다 못 봤어요. 원래 12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몇 번까지 하고 오신 거예요? 5번 더 하고. 무트로 돌아오자마자 선장님과 선원들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낙지를 선별합니다. 선별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위판장. 이곳엔 등량만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물들이 많은데요. 위판을 기다리는 어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청정해역에서 잡힌 보성 낙지 1kg당 약 3만 원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3번밖에 못 잡았는데 가격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 오늘 낙지 가격 잘 나올까요? 가격이 잠깐 안 나와요. 낙지 경매가 시작되자 긴장하는 선장님입니다. 드디어 우리 선장님 차례. 선장님, 낙지값 잘 받으셨나요? 네, 받을 만큼 받았어요. 원래 기대했던 금액보다 잘 값을 쳐서 받으셨나요? 아니죠. 한참 내려갔죠. 요즘에 지금 내려갈 시기예요, 시기가. 철이. 아쉽고 또 내일 잡으면 되지. 예부터 뻘속의 산삼이라 부를 만큼 보양식으로 알아준 낙지. 기운쌤 천하장사. 보성낙지 많이 드세요. 네, 어민들의 구슬땀으로 채워진 낙지잡이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라면, 낙지 네. 넣은 라면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낙지지만 음식 궁합을 따지자면요. 표고버섯과 낙지가 만나면 맛도 또 영양도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낙지의 식이섬유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표고버섯이 채워준다고 합니다. 낙지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이랑 맞먹는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여름에 원기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요. 정선군에 아주 큰 경사가 났다고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준비한 끝에 정암사 수마노탑이 이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 도민들의 큰 자랑거리인 수마노탑 보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정선 고안읍에서 태백 쪽 방향. 삼척탄좌가 유명했던 계곡을 끼고 달리다 보면 만항제에 닿기 전 한백산 중턱에 정암사가 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조용히 내려앉은 수마노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그곳. 정선 군민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이 수마노탑이 이제 우리나라 상징인 국보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암사에 오랜만에 오네요.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그냥. 여기가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 알죠? 정멸보궁.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네. 지식이 짧다. 여기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네. 하여튼 이 사찰에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법당에 불상을 모시는 대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찰을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정암사는 통도사, 법흥사, 상원사, 봉정암과 함께 국내 5대 정멸보궁 사찰로 통합니다.
신라 고승 자장률사는 정멸보궁 뒤편 산 중턱에 천년 수행의 향기를 피어올렸습니다. 탑을 만나기 앞서 찾은 곳은 주지 스님의 요사체. 올해 막 따낸 햇녹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이제 이 수마노탑이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 이제 국보로 딱 되는 거죠? 이달 22일까지가 지정 예고가 이제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한 18일 정도 문화재 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하고 또 한 일주일 또 관보 게시를 하고 한 6월 25일 정도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수마노탑 국보 승격은 정암사를 포함해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 노력해 맺은 귀한 결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째 심의를 받았거든요.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2013년에 한 번 두 번의 심의를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료가 좀 부족하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민속 그 자료로서의 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변 지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신라 시대 또 고려 초기의 토기를 비롯해서 많은 유물을 이제 확보가 됐고 또 광범위한 그런 절터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술 대회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분의 학자들이 발표하시고 또 논문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마노탑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전석탑의 정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3번 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돼서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기쁘죠. 우리 주지 스님께서도 좀 기쁘시겠어요? 어떠세요? 뭐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이게 오시다가 보시겠지만은 지역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고 이 지역에서는 타종교, 천주교, 기독교까지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마노탑은 1964년 9월 처음 보불로 지정된 이후 56년 만에 국보로 다시 태어납니다. 돌마다 틈마다 배어있는 누군가의 소망까지 더 크게 피어나겠죠. 얼마나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네. 매일 오르내리는 스님에게는 5분일지 몰라도 처음 오르는 이들에겐 보통 가파른 산이 아닙니다. 번뇌하고 연약해지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걷다 보면 불쑥 수마노탑이 나타납니다. 물길을 따라 가져온 보석 중 하나인 만호석으로 쌓았다에 붙여진 이름 수마노탑. 거대한 돌덩어리를 올리는 일반 석탑과 달리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7층 석탑. 다가가면 그 숭고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근 정암사에는 수마노탑 국보 지정 소식을 들은 순례자와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장률사의 숨결을 느끼고픈 마음이겠죠.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좀 탑 이렇게 기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하고 사랑스럽게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있어요. 마누라지. 그런 것 좀 빼고 좀 방송 내보내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오는 스위트하네 나 이거 판단해야겠네. 이제 사진으로는 봤죠.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되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정갈한 여인네 같이 아주 소박하고요. 되게 좋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 올라온 지 한 30분 됐는데 안 내려가고 지금 30분 동안 보고 계세요? 네, 계속. 안녕하세요. 네. 하계사님. 네. 수마노탑.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모전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탑들은 전탑 모양이 많아요. 근데 전탑은 뭡니까? 전탑은 이제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그러고요. 최초의 시원은 이제 분황사 모전 석탑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모전 석탑은 전탑 양식의 일종이다. 네. 그럼 대신에 우리나라는 전탑처럼 그 벽돌을 굽지 않고 석재를 하나하나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일종인 고회암을 5에서 7cm 두께의 벽돌 모양으로 갈아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쌓아 완성한 탑입니다. 그럼 이런 재질로 만든 석탑이 국내에 다른 데도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 네. 100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수만호탑은 1972년 해체 과정에서 탑 건립 이유와 수리 기록 등을 적은 탑지석 5매가 발견되면서 조성 과정이 비로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탑이나 이런 석조물들이 이 도굴꾼이나 일제강점기 때나 이때쯤 사리장원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보수할 때 제대로 사리장원구가 제대로 나와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예전에부터 이어진 그 명맥 계속 유지돼서 근대까지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가치를 인정한 거고요. 하기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호석. 네. 문화재에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문화재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네. 국보인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무슨 낙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문화재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낮을 때 많이 낙서를 한 흔적입니다. 아니 뭐 이름도 써 있는 거 같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권영환 씨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국보로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수만호탑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정비 계획을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낙서 부분이나 이런 건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낙서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의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미연 씨도 이렇게 신미연 씨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무슨 김용석, 광명수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안 되죠. 그렇죠? 작은 미물들을 굽어 눈 맞춤하는 석가모니 그 자체인 수만호탑. 이제는 정선을 넘어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봄을 잃어버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 손꼽아 기다렸을 학교 생활도 6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격일 또는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 교실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1학년 아유 예쁘게 하고 왔네. 우리 어머니도 고생이시네 그죠? 예. 잠을 못 잤니? 아침 8시 20분 삼정자 초등학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1m씩 거리를 유지하도록 아래 표시를 해서 친구들이 앞 친구가 앞으로 지나가면 그 다음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어오게끔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 갔어요, 어머님? 네. 첫 입학인데 그죠? 네, 좀 걱정도 되고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면 열화상 카메라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만 활기차고 좋기는 한데 또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잘 지킬 것인가 그게 항상 좀 걱정이었고 저희들이 계속 선생님들하고 협의한 내용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과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0일 고3을 시작으로 초중고 거의 모든 학교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안전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마스크는 잘 쓰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경남타임즈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학교에 대한 그런 설렘과 기대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늦게나마 입학을 축하한다는 말이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리 너구리 그리고 여기 예쁜 송귤이 이렇게 오고 싶었어요? 오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 그럼 앞으로 이제 교실 학교 수업 받으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방과후 활동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뭘 배웠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신청한 거 다 해야 해요. 1학년 1반 이윤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 이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갑갑하긴 하지.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면 우리가 또 쓰고 다녀야 되니까. 네. 이 교시 수업은 1학년 2반을 찾았습니다. 통합교과에 해당되고 있고 봄책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게 모둠별로 함께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그리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학교에 첫 발을 디딘 1학년 친구들인데 조금 딱딱하고 뭐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그게 미안하고요. 그래도 학교는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 솜씨 좀 볼까요? 좀 들어보자. 이거 보자. 와 진짜 너 잘 그렸다. 임채. 저번에 친구랑 잔디에 놀러 갔을 때 그랬는데 아 그때가 언제였어요? 한 5월 며칠. 아 지난달 갔네 그러면? 학교 오기 전에? 네.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동생이 손 안 씻고 왔지? 목걸이가 아직 못 치워. 목걸이 오면 목걸이 벗어 갈게요. 교실에서 손 소독을 하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다음 먼저 다녀온 친구의 목걸이를 받아 걸고 화장실에 갑니다. 물론 이때도 1m 이상 거리 유지는 필수입니다. 수업이 없는 한 교실을 찾았는데요. 지금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이들이 온라인 이 학습터에 공부한 내용을 댓글을 올리는데 제가 다시 또 아이들 올린 거에 피드백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계속 그렇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군요. 새학기 시작 넉 달째 텅 빈 교실이 쓸쓸해 보입니다. 아이들 등교가 한 번에 다 오지 못하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은 홀수 번호 아이들이 예. 오고요.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짝수 번호 아이들이 오는데요. 수요일은 전체 다 원격 수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견우가 지금처럼 영원히 못 만난 친구 못 만나겠는데 홀은 홀만 만나고 짝은 짝만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색깔별로 나눠진 게 뭐 홀, 짝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친구들 노란색 친구들이 오고 또 그다음에 분홍색 친구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학습 준비물은 물론이고 뭐 학습 교재 연구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수시로 상담 전화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더 그렇죠. 바쁜 것 같더라고요. 서로 눈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 보고 싶은데 그죠? 네. 그런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교실을 꾸밉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에 또 오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저나 선생님들 모두 다 사실은 기쁘고 수업 시간 경남교육청이 파견한 도우미 선생님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1, 2학년 아이들 뭐 이렇게 학교 오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거리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딱히 이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 듣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예. 서 있는 것 말고는 딱히 이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3교시 수업이 끝나고 4교시는 야외 학습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건데 마스크 벗고 그거 제일 원했어요. 네, 마스크 벗고 뛰어놀고 싶은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겠다, 그죠? 네. 등교 일주일, 1학년 아이들에겐 학교 생활이 아직 낯섭니다. 4교시는 학교 시설물 익히기. 선생님을 따라 교내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요. 교실에서보다 훨씬 신이 납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3차 발열 체크. 열 체크를 좀 하고. 손 씻고 오세요. 정상 체온을 유지한 아이들은 급식실로 이동하는데요. 네 번째 체온 측정,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안전한 거리 지키기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이제 급식 시간입니다. 급식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m씩 붙여놓은 발 모양에 맞춰 늘어선 아이들. 줄서기와 손소독은 생활 습관이 됐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는 자리로 가서 앉는데요. 아크릴 가림막과 한 자리 건너 띄엄띄엄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감염을 우려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우리 친구도 평소에 맛있게 밥을 잘 먹는 편이에요. 안 가리고. 좋아하는 음식 뭐야? 좋아하는 음식? 김치 좋아해? 오, 최고인데. 선생님은 급식 도우미, 건강을 위해 아이들의 편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학교 오니까 뭐가 좋아요? 밥 먹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잘 먹지 않아? 잘 안 먹어? 야, 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친구들과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반찬을 나누거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급식을 마친 후엔 마스크 착용도 잊으면 안 되겠죠. 식사 후 격일로 진행되는 학교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말고 모레 또 오는 거야? 뒷날에? 몇 시간 만에 보는 엄마. 역시 아이들에겐 엄마가 최고입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수업을 마친 학교는 조용합니다. 운동장도 텅 비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상 경남타임즈 오승철이었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놀 수 없다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 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부분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 친구가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다음 소식은요. 이 눈으로 한번 또 맛으로 한번 우리를 매료시킬 간식들을 모아봤는데요. 간식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너무 맛있고 달콤해요. 저도 가끔 착각해요. 진짜인 줄. 보기도 아깝고 먹기도 아까워요. 지금은 그야말로 간식 전성시대. 맛은 기본이요. 시선을 빼앗는 신통방통한 매력까지. 그야말로 간식의 강자가 떴습니다. 먹거리 천국 경북 안동에서 간식 3대장 만나보시죠. 핑크핑크미 뽐내는 디저트 전문 카페가 첫 번째 간식 맛집. 그렇다면 만년 인기쟁이 마카롱이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마카롱도 많이 찾으시지만 구황작물도 인기가 좋습니다.
프랑스 정통 간식 마카롱 사이에서 구황작물이 웬 말인가 궁금해하던 찰나 진짜 있네 있어. 아무리 경북이 농업 도시라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죠? 고구마, 감자, 진짜 같죠? 그런데 이거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빵이에요. 맛있겠죠? Unbelievable! 겉모양만 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리얼함. 구황작물빵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어르신들도 많이 찾는 시장의 특성상 고구마와 감자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고 진짜 감자나 고구마와 비교해도 열에 9은 속을 법한 감쪽 같은 요 비주얼. 여기에 쫀득한 맛으로 어르신들 취향까지 저격했다고요. 모양도 희한하게 감자와 고구마를 쏙 빼닮았고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과정도 살짝 엿볼까요? 으깬 감자와 녹인 버터를 섞어 부드러움을 더해주고 찹쌀가루 반죽으로 감싼 뒤 콩가루에 굴려주면 흙 묻은 감자 완성! 진짜 감자 모양 내기 위해 손으로 콕콕 찍어주는 센스까지. 이제 잘 굽기만 하면 따끈따끈한 구황작물빵이 완성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븐에서 실하게 익어가는 감자와 고구마 아니 감자빵과 고구마빵 햇볕의 은혜로움 대신 오븐 찜질로 충분히 광합성 시켜주면 어때요? 방금 수확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죠? 이러니 간식의 강자가 아니면 뭐겠어요? 따끈따끈 핫한 구황작물빵 맛보세요. 구황작물빵의 리얼함에 놀란 마음도 잠시 또 한번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두 번째 간식이 다름 아닌 하회마을에 있다는데 슬쩍 지나가다가도 절로 발길을 멈춘다나 뭐라나. 고소한 맛이 나고 실 같은 무슨 떡 같은 게 가루를 넣고 간도 적당하게 달고 맛있어요. 어린이 입맛 사로잡았으면 말 다 했네요. 다 했어.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는 간식의 터줏대감. 마치 누에고치를 연상케 하는 이 간식의 정체는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저거 뭐야? 목격한 이들마다 감탄사 연발. 그 이름하여 꿀타래 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통엿을 쭉쭉 늘려 실 가닥처럼 뽑아내는 한국 전통 간식이란 말씀. 한 번 봐서는 넋에 놓기 일수. 좋은 건 다시 한 번 더 봐야죠. 몇 번씩 반복해서 꼬을 때마다 10가닥이 수천 가닥으로 바뀌는 보고도 믿지 못할 이 광경. 무려 16,000가닥까지 뽑아낸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궁중 다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궁중에서 만들어가지고 임금님께 드렸답니다.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자주 챙겨 드셨던 것이 바로 이 꿀타래입니다. 예, 주 재료는 조청이고요. 조청이 소화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면 자주 챙겨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 조청을 덩어리로 드시면 치아에도 달라붙고 또 덩어리 드시면 많이 달고 하니까 이 좀 덜 달게 치아에도 좀 덜 달라붙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시기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 드렸답니다. 요 실이 그래서 꿀타래, 꿀실. 가늘고 길게 늘어진 타래여처럼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도 있는 꿀타래. 그 옛날 양반가에서도 잔칫날이나 생일날에 즐겨 먹었는데요. 요즘은 특별한 재료를 더한 경북 안동만의 꿀타래가 인기 만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동의 특산품 참마, 마가루를 씀으로 인해서 이 꿀타래의 단맛을 잡아줘가지고 담백하고 아주 맛있는 꿀타래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참마로 말할 것 같으면 동의보감에서 인삼 이상의 효능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경북 안동은 참마의 최대 주산지란 말씀. 더욱이 참맛가루를 넣은 꿀타래는 치아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도 인기몰이의 비결입니다. 입에서 녹아. 입안에서 가닥이 다 느껴져. 너무 고소해. 너무. 와, 진짜 맛있네.
신도시 실엿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광경 앞에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 견과류를 넣은 꿀탈에 한 입이면 기분까지 사르르. 꿀맛 같은 그 맛이 궁금하다면 하회마을을 놓칠 수 없겠죠? 꿀맛 인정! 당연히 인정. 하회마을 꿀탈에 정말 맛있습니다. 간식 3대장의 최종 보스를 차지한 곳은 경북 도청 신도시. 극강 비주얼을 뽐내며 입소문을 탄 간식이 있다는데 마치 예술작품을 뽑아내듯 심혈을 기울이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과자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웬만한 금손이 아니고선 시도하기 어렵다는 화과자. 보통은 꽃 모양으로 빚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 화과자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화과자를 참 좋아하셨는데 모든 할머니들이나 모든 부모님들이 요거를 드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녹차, 쑥, 유자, 완두, 흑임자 등등 다양한 앙금으로 승부하는 이곳만의 화과자. 금세 탐스러운 단감 모양의 복숭아 모양까지 무궁무진. 주문해서 먹어는 봤지만 만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모양도 너무 예뻐서 먹기가 좀 아까울 정도예요. 앙증맞은 매력 발산 뿜뿜. 세상 둘도 없는 비주얼과 모브값.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져서 인기 주가를 올리는 중입니다. 사전 주문만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게 맛볼 수 없다는 화과자.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이미 SNS를 한번 휩쓸었다고요. SNS 보고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후기글이 맛있다는 후기글이, 화과자가 맛있다는 후기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정말 강추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시원한 아메리카노와는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화과자. 일단 한번 잡사 보시라니까요. 우리 집 화과자는 모양과 색감이 예쁘고 맛있어서 상견례용으로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 오셔서 맛있는 화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앞으로도 열미모 자랑할 화과자 당당히 간식 3대장으로 인정합니다. 진짜 같은 리얼함. 16,000 가닥의 신비로움. 먹기 아까운 비주얼까지. 금손이 만든 극강 비주얼 화과자. 순식간에 만 가닥으로 바뀌는 꿀타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구황 작물 빵까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2번 즐기는 경북 안동표 간식 3대장. 시선을 강탈하는 그 매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야,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간식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감자빵과 고구마빵은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감자랑 고구마랑 네. 똑같았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궁중에서 즐겨 먹었다는 간식이죠. 참마 꿀타래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네. 통엿을 실타래처럼 뽑아내서 이 소화를 돕는 조청을 넣고 또 안동의 농특산물인 참마 가루까지 넣는다고 하니까요. 후식으로 즐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동에 매력적인 간식거리들이 있었다면 강원도 양구에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역사 체험관과 수상 낚시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힐링할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토의 정중앙인 강원도 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양구에 와본 적이 있나? 아니,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딱히 기억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양구에서 좋은 추억 확실하게 만들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강 최애 상류, 산속의 바다라 불리는 곳 파로호입니다. 한반도의 무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대 습지이자 인공섬인 한반도섬. 백두부터 한라까지 각 시도의 대표 상징물을 설치해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파로호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도 시원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파로 물이 정말 푸르고 맑아요. 파로호 옆에는 꽃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꽃섬이 있는데요. 여름꽃이 한창입니다. 지금 이 양구에 와서 이 파로호도 좋고 또 꽃섬도 좋고
또 한반도 섬도 좋고 정말 이곳에 와서 아주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양구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양구 역사체험관. 지금 8호를 거닐다가 지금 노란색 건물이 보여서 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지난 6월 9일에 개관한 양구 역사 체험관이고요. 양구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물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양구 역사체험관. 양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잠시 영상물만 봐도 양구의 명소들이 쭉 그려집니다. 그 외에도 역사와 문화, 예술과 자연 생태까지 양구에 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밌게 펼쳐져 있는데요. 양구하면 빠질 수 없는 양구 백자. 고려담 조선이잖아요. 네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백자들이 양구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실제로? 네네.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고 하죠, 양구를.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양구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양구하면은 그 6.25 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 땅이었는데 지금도 다시 남한 땅이라고 하네요. 양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 후에 그 38선으로 분단이 됐었어요. 그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단됐을 때 38선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북한 땅이었죠. 근데 이제 5년간의 그 북한 그 공산 치하에 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양구가 다시 이제 남한 땅으로 다시 수복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단과 이러한 전쟁을 딛고 오늘날 양구의 발전을 이룩한 거네요. 양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돌산령 지게놀이의 과정이 미니어처로 전시돼 있고요. 양구 출신의 국민화가 박수군의 예술 세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역사 체험관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 체험 공간입니다. 오, 뭐 도자기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조선시대 함춘역이 있던 양구. 역사일을 오가던 파발꾼 체험도 해봅니다. 아이고자 출두요! 이게 양구의 백자. 어머. 이거 어떻게 해요? 들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막 몇백억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용 백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좀 다시 또 끼워넣는 거예요? 네, 맞춰보세요. 조선 최고의 백자인 양구 백자. 체험과 놀이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진짜 백자였으면 어쩔 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양구 두 타연을 지나서 금강산 장안사를 지나서 금강산 비로보 해금강. 저는 오늘 여기 양구 역사체험관에 와서 정말 양구의 그 역사, 그냥 양구의 모든 것을 다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양구의 문화,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집약적으로 다 총집합되어 있는 공원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시면서 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8호가 좀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만 힐링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역사가 많이 또 잊혀져 가는데 아이들한테 좀 역사적인 지식을 좀 심어주면서 그렇게 재조명할 수 있는 총집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하얀 물결을 일으키는 보트가 시원하게 달리는데요. 강태공들의 큰 사랑을 받는 유명한 낚시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낚시에 새로운 취미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월명리에 오면은 뭐 좀 다른 낚시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8호에는 풍부한 어종량이 있고요. 보통 대낚시로 붕어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낚시를 하러 저기 뒤에 있는 보트를 타고 지금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보트를 타고 자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짧은 거리라도 구명조끼는 필수. 보트를 타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낚시터로 달려갑니다. 8호호 위에 두둥실 떠있는 수상 낚시터. 어느새 진영 씨도 도착했네요. 여기가 지금 8호 상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이 엄청 맑은데 원래 이렇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좀 안 살지 않아요? 아, 예. 이렇게 요즘처럼 물이 맑은 계절에는요. 특히나 이 장마 직전에 물이 상당히 맑거든요. 이럴 때는 밤 낚시가 잘 돼요. 아니 그럼 지금 낮인데 이거 망한 거예요? 아니요. 낮에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입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꽝은 아니겠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8호호에서 낚시에 도전한 박진형 리포터. 호기롭게 낚싯바늘을 던져보는데요.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들. 자고로 낚시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라 했으니 세월을 낚듯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는 입질.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눈도 붙여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잡힐까요? 근데 여기는 좀 코로나랑은 좀 여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에는 집 바깥으로 나오는 걸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입질이 온 것 같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온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어떡해요? 메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메기예요? 네. 와. 근데 메기 왜 이렇게 커요? 8호가 상당히 오래된 댐이다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아는 그 메기의 사이즈가 아닌데 너무 큰데 빅 사이즈인데 빅? 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와 여러분 8호의 메기입니다. 8호의 메기. 근데 너무 큰데요 진짜? 네, 산란기가 임박한 것 같아요. 배가 아주 뚱뚱하네요. 그것도 너무 무거워요. 그냥 넣어볼게요. 네. 이야. 와, 한 5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저 잘한 거 아닌가요? 네. 박진영이 드디어 8호에서 1호 매기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던 선착장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술렁이는데요. 8호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호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토종 물고기 방류 행사. 우리 향토종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뱀장어 그리고 쏘가리, 동작에, 대농갱이 그래서 19만 마리 정도 지금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그리고 어민 소득 증대 그리고 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답게 현수막도 내걸고 방류할 물고기는 보양과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어린 뱀장어 16,000여 마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검사와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물고기들입니다. 항상 물이 맑아요, 보다시피.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정체망을 치든 그물을 치든 눈은 있으니까 알킨 떨어져 다 피해 다녀요. 그래가 옛날엔 비탈 경사진데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흙물이 많이 졌어요. 그래야 시알 갈에서 수확량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비가 와도 물이 깨끗해요.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의 영업들이 안 되니까 여기서 가져가는 고기가 극히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서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잡아도 생계에 약간 좀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살포시 애기 다루듯이 예. 자 하나 둘 셋 뱀장어야 잘 살아라. 8호호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합니다. 뱀장어는 자연 산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방류를 했는데 방류하지 않고는 이 뱀장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류한 이 뱀장어가 잘 성장을 해서 우리 어부들에게도 좋고 저희들에도 좋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어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자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에서 만나는 새로운 명소인 양구 역사체험관도 가보고 파로호에서 팔딱이는 힘찬 생명력도 느껴봅니다. 어린 물고기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파로호. 파로호의 다양한 매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와 힐링이 필요한 이때 여유와 쉼이 있는 곳 강원도 양구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를 해서 한반도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는 강원도 양구를 만나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양구의 파로 하면 한반도의 섬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네. 양구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체험관과 수상 낚시도 파로 가면 꼭 한번 즐겨봐야겠습니다. 네, 양구 힐링 여행까지 전국지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활기찬 내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